안녕하십니까. 주식 김선생입니다. 1월 14일 증시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0.34% 올랐고 31%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1.39%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변동성이 좀 컸는데 오후 들어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좋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오른 이유는 어제 이제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해서 출발을 했는데 다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제법 상승을 좀 했고 많이 입꼬리를 그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장이 반등을 찍었으니까 이제 올라오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조금 오르면은 우리나라는 더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 보게 되면은 코스닥이 최근 흐름이 월등히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움직임이 없었는데 재차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일도 이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인데 내일은 전고점을 돌파를 할지 혹은 요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줄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안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오면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미 바닥을 찍은 증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장의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은 뭐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뭐 6,500을 가니 7,000을 가니 뭐 말들이 많았는데 또 빠지니까는 굉장히 비관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증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데 일단은 보게 되면은 미국 증시가 좀 고평가이긴 해요. 많이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팔고 누가 먼저 차익 실현할까 이제 그런 고민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조정을 제법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받고 이제 올라설 거다. 그러니까는 애초에 증권사들이 S&P 500이 막 6,500이니 7,000이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간다라면은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미국 시장의 불안 요인은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테마성 종목이라던가 이제 기술주들이 조금 약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아마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금리 동결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모멘텀이 이제 사라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많이 인하가 돼야지 나스닥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따라서 노이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수도 이제 있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트럼프가 취임이 된 다음에 재차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그 조정을 이제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애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막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라던가 팔란티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마이너스 20에서 25%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조정이 충분히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를 저점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제 봤을 때 트럼프 취임 이후에
올라간다라면은 지금 나왔던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 돼서 재차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그렇게 되면 긍정적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찍고 며칠 움직이다가 다음 주가 취임식이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조금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더 안 좋을 거냐? 이제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지면 우리나라도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면은 미국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상승이 나올 때 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장이 요번에 그런 부담이 있다라면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일도 큰 이벤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일단 뉴스를 보게 되면은 내일 뭐 그 대통령과 관련해서 뭐 이 체포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내일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봐서는 뭐 내일 할 것으로 이렇게 막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그게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우리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장이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내일 새벽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바닥에서 올라올 때가 이게 첫 번째 1차 체포 그 들어갔을 때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는데, 부진한 이유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대신에 그 아랫단에 있는 2차 전지라던가 자동차주들이 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코스피를 이제 돌려 세웠고요. 뭐 나머지는 별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하고 2차 전지 쪽이 오늘 특히 강했고, 조선주는 여전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오션, 현대힘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주는 좀 갈리기는 하는데 뭐 올라간 종목도 있고 빠진 종목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장 초반에는 바이오가 강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빠지더니 반도체주들이 이제 좀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 좀 많이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은 그간 안 좋았었던 종목들, 못 올랐었던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준 것도 제법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주는 골고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자, 여기에 있죠. 예,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지수 상승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급등한 이유는 사실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는 그냥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으로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최소 60일이나 60일선까지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60일선까지 못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반등 가능성이 계속해서 이제 있다. 예, 그래서 60일선이나 120일선 정도 갔다가 밀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 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노이즈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2차 전지도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서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 2차 전지들이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올라가면은 바닥을 찍은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빠진다라면은 그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이제 있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RA 법안과 관련해서도 좀 노이즈가 있는 상황인데 혜택을 조금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아예 없앨지 이제 그거 여부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 배터리 관련된 공장들이 이 공화당 텃밭에 있거든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도 이제 좀 가봐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안 좋은 거를 가정을 했을 때 뭐 혜택을 줄인다거나 뭐 없앤다거나 이런 거를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주가가 또 빠진다 그러면은 올라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취임 바로 직후의 흐름도 이제 중요하고, 취임한 다음에 이 IRA와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러한 거에 따라서 올라가느냐 빠지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면은 바닥을 찍은 것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뭐 혜택이 뭐 조금만 줄어가지고 그렇게까지 큰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오르겠죠. 그러면 그것도 바닥을 찍은 거고 뭐 예상대로 IRA 법안을 혜택을 상당히 많이 줄인다거나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주가가 오히려 올라간다. 그것도 바닥을 찍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냥 빠진다라면은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승 여력은 있는데 불확실성 자체도 조금 있다. 그런데 이 불확실성도 아마 조금만 있으면은 그 방향성이 이제 확실히 정해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오 쪽이 이제 일부 종목 오늘 아침에는 괜찮은 흐름이 나왔는데 이제 좀 밀리는 그런 종목들이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 바이오에도 엄청난 호재가 이제 있었고 뭐 보로노이에도 호재가 있었고 알테오젠도 호재성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부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게 부각이 되는지 특히 삼성 바이오권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가 오늘은 일단 세론 되고 내일부터 상승세를 보여주는지 여부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나 셀트리온 얘네들의 주가 향방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바이오주들이 전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오르기 시작하면은 다른 중소형 아니면은 좀 다른 그런 중형 이런 바이오 제약주들이 다 올라갑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흐름이 이제 중요한데 언제든지 지금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튀어 올라갈지 2차 전지들이 연속적으로 올라갈지 반도체가 또 계속해서 올라갈지 이제 그걸 가늠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 자체로만 보면은 반도체 쪽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이 2차 전지주들 오늘 생각보다 많이 급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이제 너무 많이 빠진 데에 따른 반발 매수세에 따른 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지속성 여부에는 물음표가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추이는 양호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움직임은 별로 없는데 바이오 쪽이 지수 대비해서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뭐 그거는 이제 금리 때문에 그렇죠. 근데 금리가 이제 미국장에서 좀 빠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모멘텀이 될지 그리고 또 미국의 CPI 발표가 있는데 또 요것도 어떤 이제 금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가 바이오주에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국면에서 이 바이오주는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조금 인하로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 바이오주 특성상 재빨리 올라가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그 테마성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최근에 원자력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주들이 상승세가 좀 있고 오늘은 일반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좀 많이 제한적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 특히 AI 쪽 관심을 계속해서 이제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로봇주들도 조정 시에 우선적으로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트럼프 수혜주라고 하는 애들 있죠. 뭐 자율주행도 있고, 뭐 드론도 있고, 우주항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도 이제 유심히 봐야 되고요. 내일 만약에 이 대통령 체포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이 대선 관련된 종목이 이제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변곡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종목은 오늘 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대선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상황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근데 뭐 이번 달도 그렇고 지난 달도 그렇고 11월 달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성 종목, 빠른 종목은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섹터 내에서 계속해서 이제 볼만한 거는 조선, 고환율 수혜주라고 하는 애들, 예, 그리고 바이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살아나는 걸 보여줘가지고 지난달 말부터 이 반도체주 사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주들이 제법 올라왔는데 반도체주 꼭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반도체는 최선호 쪽은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그 다음이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AI 반도체 뭐 HBM 반도체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위주로만 이제 보신다라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있고 너무 쫓아가지 마시고요. 예, 적절한 조정이 줬을 때만 들어가시고 기다리시고 안 가거나 조금 더 빠진다면 더 기다려 보시고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나가신다라면은 시간 문제이지 하나씩 올라가면서 분명히 수익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매매가 어렵거나 최근에 따라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숫자 7번 써서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화제가 되는 종목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 시장을 리드를 하는 종목들 무료로 알려드리는데요. 무료로 알려드리니까는 이제 부담 없이 숫자 7번 문자 주시고 뭐 매매 방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정보들도 다 같이 드리니까요. 숫자 7번만 남겨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메가 트렌드인 AI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이 AI 전자책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역시 전자 꼭 필요하신 분들만 전자책이라고 문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